무주당 청와대종사를 기리는 성역화 사업이 해당 지자체인 전남 무안군의 무성의로 자칫 사업 표류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불격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의 예방을 받고 여당이 민생경제를 살피는 정책을 많이 내놔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불교 미술을 적극 후원하고 제작했던 여성들의 초점을 맞춘 특별한 불교 미술 작품 전시회가 내일 호암미술관에서 개막합니다.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신여성이자 근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사상가 이렵 스님의 생애와 법문이 4권의 전집으로 출간됐습니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연사가 전국 33사찰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도들의 화합과 불신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일종식과 장좌불화로 대표되는 선지식, 무주당 청와대종사를 기리는 성역화 사업이 자치단체의 무성의로 불교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군은 청와대종사의 고향 운남면 일대를 주요 문화관광 거점 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할 우려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BBS 기동 취재팀이 3차례에 걸쳐 청와대종사 성역화 사업 현장의 문제점을 집중 보도합니다. 첫 소식 김민수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다녀와 고향에 법당을 짓고 까막눈이었던 아이들을 교육시켰던 청와대종사. 불교계 안에서도 큰 족적을 남긴 스님은 생활 속 염불수행을 통해 일반인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우리 범부가 사선정에 그냥 비약적으로 막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닦아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기초가 돼야 이제 사선정 들어가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성불이 길이니까. 전남 무안군은 종교를 떠나 지역 출신 선각자였던 스님을 선양하고 지역 발전과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며 지난 2022년 3월 해운사 일대를 성역화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취지에 공감한 문도 스님들은 해운사 땅 5,000제곱미터를 흔쾌히 기부했고 전라남도와 무안군도 예산 53억 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청와대종사, 기념관, 명상관 등을 건립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청화 스님의 사상과 정신이 깃든 유물과 유품, 자료 등이 전시되어야 할 기념관은 아직도 텅 비어 있습니다. 완공은 했지만 큰 스님에 대한 유물 유품이 지금 현재 여기에 봉안, 안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하게 물건이기보다도 청와대종사의 어떤 법의 핵심입니다, 실은. 또 전시 시설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수장고 시설은 외부 창문과 바로 연결돼 허술하기 짝이 없고 항온, 항습 시설이나 보안 시스템 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내부가 텅텅 비어 있는 그야말로 빈 껍데기 기념관입니다. 수장고하고 전시실 그리고 그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혹은 이제 뭐 자료실하고 같이 뭐 써야 되는데 이 3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온습도 조절이 가능을 해야 돼요. 사시사철 일정하게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돼요. 전시실도 마찬가지고. 작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했던 기념관은 아직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명상관과 템플스테이 공간 또한 마무리되지 않아 언제 문을 열지도 모르는 상황. 개관 시점은 아직 미정이에요. 관리 운영 주체나 그런 게 정해지지 않아서 좀 많이 협의를 거쳐서 나올 것 같아요. 조례 공포되고 조례에 따라서 뭐 운영 주체나 그런 게 나올 것 같아서요. 개관 시점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국 불교를 넘어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수행자였던 청와대종사. 스님 정신과 유훈을 기리고 지역 발전의 한 축으로 삼겠다던 성역화 사업이 자칫 표류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BBS 기동 취재 김민수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여당이 민생 경제를 살피는 정책을 많이 내놔야 국민들이 호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형동 의원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우 스님은 정치는 진영을 떠나 결국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귀결된다며 민생 경제를 살피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라든가 시장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당에서도 정책을 많이 내놔야 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호응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에 김형동 의원은 가르침에 감사하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말씀을 당에 잘 전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 세계 27개 컬렉션이 출품한 다양한 불교미술 걸작품을 여성의 시각에서 담은 전시회가 내일부터 호암미술관에서 개막합니다. 불교 안에서 자신을 찾았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일본으로 반출돼 환수 공방을 낳았던 이른바 백제의 미소 금동관음보살 입상이 79년 만에 국내에서 공개됩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07년 부여에서 발견된 백제시대 불상 2점. 한 점은 국보 제293호로 지정됐고 또 다른 한 점은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2018년 정부가 환수를 추진하다 결렬되면서 국감장을 달궜습니다. 청와백자가 42억 또 84억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백제금동 관음보살 입상을 우리 정부에서 할 의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일부터 개막하는 호암미술관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에서 당시 소장자가 150억 원을 요구했던 이른바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이 불상이 일본 반출 79년 만에 고국나들이를 통해 처음 공개됩니다. 그 유명한 백제 관음이 처음 우리나라에 와서 이번에 소개가 되는데요. 다 아시는 것처럼 백제 교합리에서 출토된 이 보살상, 관음 보살상은 한때 2000년쯤에 크게 이슈가 됐던 그 보살상입니다. 26.7cm의 크기에 완벽한 비례와 섬세한 조각, 청년의 얼굴 전체에 환하게 드리워진 백제의 미소는 모든 중생의 어머니라는 의미가 몸에 부여되며 국보급 아우라를 자아냅니다. 얼굴은 막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고 그런가 하면 뒷모습을 보시게 되면 허리가 잘록하고 또 여성적인 곡선이 드러납니다. 삼성문화재단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의 27개 컬렉션의 불교 미술 걸작품 92건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국내 일반 최초 공개 9건, 한국 최초 전시가 47건에 달합니다. 호암이라고 하는 데서 우리 고미술 혹은 고대 불교 미술을 혹은 우리 불교 미술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국제적인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최고위층 여성들은 법화경을 사경했고 조선의 불신 깊은 여성들은 저고리에 불사의 공덕으로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숭유억불의 조선시대 보우대사를 발탁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배출의 기틀을 마련한 문정왕후가 발언한 영상회도도 일반에 처음 공개됩니다. 아들 명종을 향한 지극한 모정과 불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왕실 여성들은 자신들에게 할애된 또 사적인 재원이 있었고요. 또 이 재원을 이용해서 또 인적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당대 최고의 기량을 지닌 화원들을 동원해서 이번 전시회는 세계적 불교 작품들을 한 군데 모은 것보다 지극한 모정과 불심으로 불교를 지탱해온 여성의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았다는 점이 더욱 의미 깊어 보입니다. 호암미술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8교구 신도회가 지난 24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신년 교례회와 신도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직지사 회주 법성대종사의 법문으로 시작된 신년 교례회는 조계종 원로의원 웅산대종사,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 등 교구 본말사 스님과 조계종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을 비롯한 8교구 신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신도 화합과 교구 발전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직지사 주지 장명스님은 김성태 신임 회장과 이현재 수석 부회장 등 임원진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신도들과 뜻을 모아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8교구 스님들과 신도님들은 부처님의 두 팔이고 두 다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발로 천지를 거느리시며 불법을 전하듯이 우리도 부처님의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펴야 합니다. 또한 신도회를 더욱 활성화하여 신도들의 화합을 이끌고 불교 신자를 많이 늘리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회를 더 아름답게 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토 최남단 제주에서 방생법회를 통해 부처님 자비나눔과 생명존중 사상을 실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23교구 본사 관음사는 24일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바닷가에서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생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참 4부대 중은 생명을 살리는 방생을 통해 참회와 업장소멸을 발언하고 다 함께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부터 방생하십시오. 너부터 방생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먼저 방생을 하자. 그래야 진실된 방생. 방생법회에 참여한 4부대 중은 우럭을 바다에 놓아주며 생명존중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불자로서 바른 정진을 이어가기를 발언했습니다. 근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사상가 이렵스님의 생애와 법문이 4권의 전집으로 출간됐습니다. 격변의 시대에 신여성의 자유와 생명을 향한 치열한 구도행이 현대인들에게 삶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개화기 여성운동가이자 구도자였던 이렵스님의 삶과 사상을 정리한 전집이 4권의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김이렵 문화재단은 이렵스님이 생전 남기고 간 에세이 3권과 평전을 묶어 김이렵 전집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스님의 마지막 저서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가 나온 지 60년, 스님이 출가한 지 9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고 스님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새로운 대작이 탄생한 겁니다. 같은 얘기를 계속 고쳐 쓰신 얘기도 많고 그러니까 좀 다른 사상의 변모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가장 정수가 많이 나타난 거는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이고 여기서 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처음에 이제 서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 사상이거든요. 전집은 참선 수행에 전념한 지 27년 만에 절필서원을 깨고 출간한 어느 수도인의 회상과 생사를 초월한 수도인의 치열한 구도행을 담은 청춘을 불사르고 또 여성으로서 진정한 행복의 참된 의미를 묻고 생명의 가치와 깨달음을 전하는 행복과 불행의 갈피에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이렵 문화재단 부의사장 경환 스님은 인생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 전하는 삶의 지침서이자 서사와 은유로 풀어낸 생명과 깨달음의 법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수도인 회상을 펴낼 때도 사실은 사랑 얘기로 다 이렇게 장엄을 했지만 이 안에는 무궁무진한 법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직접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말씀에 직접 동의를 하면서 서사와 은유로 풀어낸 생명 깨달음의 법문. 이렵스님은 일제강점기 암울했던 시절 여성의 계몽의식에 앞장선 문인이자 언론인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차별과 존재의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 출가의 길을 선택했고 구도의 여정 속에서 인간 존재의 궁극적 가치에 대한 물음에 치열하게 답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집에는 이렵스님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추구했던 자유와 생명에 대한 깨달음의 흔적과 시대적 화두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생명사상 이런 것도 사실은 되게 현대적인 용어잖아요. 생명을 굉장히 포괄적인 단어로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같이 공존하는 사회잖아요. 같이 살고 있는 그 생명에 공존하는 사회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는 책. 이번 전집은 시대를 앞서간 여성 구도자의 삶을 통해 현대 사회를 통찰할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송광사 서울분원 법연사가 불교 성지와 전통문화 유적지를 함께 돌아보는 전국 33사찰 성지순례를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4년간 모두 17차례의 순례를 이어가면서 신도들의 화합을 이끌고 불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del순 기자입니다. 주지 진경 스님이 이끄는 법연사 순례단이 찾은 곳은 전북 부안 일대. 아름다운 동백숲으로 유명해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로 유명한 천년고찰 선운사.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의 말사이자 벚꽃 명소로 꼽히는 계암사.
송방사 서울분원 법련사가 전국의 주요 도량과 전통문화 유적지를 둘러보는 33사찰 성지순례 프로그램의 첫 일정을 전북 지역에서 시작했습니다. 33사찰 성지순례는 코로나로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신도들의 신행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마련됐습니다. 법련사에서는 좀 법회도 좀 활성화하고 또 신행생활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잘 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33 성지순례를 기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4년간 이어지는 33사찰 성지순례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탐방을 함께할 수 있도록 구성해 기존의 성지순례 프로그램과 차별화를 뒀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의 유적지나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곳으로 등산을 하고 배를 타고 해안을 구경하는 등 유적지와 자연 경관 탐방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진경 스님은 우리 전통 문화의 많은 부분은 불교 문화재라며 성지순례는 작게는 종교 행사, 크게는 우리 전통 문화 체험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물고기 방생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불살생과 생명의 존귀함을 강조하는 불교의 가르침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방생하는 의미가 우리 불교에서는 중요한 그런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또 생명을 또 살리는 이런 행위가 우리가 불자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그런 우리가 수행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법련사는 2027년 2월까지 예정된 성지순례를 통해 신도들의 신심과 화합을 이끌어내고 추후에는 외국인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는 세계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사찰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또 사찰에 와서 우리 한국 문화뿐만 아니고 불교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접하고 갈 수 있는 BBS 뉴스 이뢰순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승군을 이끌고 나라를 구한 사명대사의 호국불교 사상을 재조명하는 행사가 군부대에서 열렸습니다. 육군 제2작전사령부 호국무열사는 지난 21일 사명대사의 의승군 활동과 호국불교의 전통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한국불교사연구소장 고영섭 교수의 호국불교의 역사적 전통과 사명유정의 의승군 활동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 이철원 교수의 팔공산 동화사와 사명대사의 승군 활동 등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호국불교의 역사적인 전통과 사명대사의 의승군 활동, 그리고 호국불교 정신과 사상을 장병들이 어떻게 하면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신앙 전력화의 방안 또한 논의하고자 합니다. 경남 파라미타 청소년 협회의 청소년 1000여 명과 교사들이 우리 고장 문화재는 내가 지킨다는 슬로건으로 2024년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 발대식을 거행했습니다. 마산 정법사 문수원에서 지난 23일 열린 발대식에서 청소년들은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 파라미타 청소년은 민족문화와 전통을 계승하여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한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민족 주체성을 확립하여 조국 통일의 여군이 된다. 파라미타 청소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여 참된 인간형을 실현한다. 발대식을 마친 경남 파라미타는 올 한 해 일문화재 일지킴이 활동,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답사, 전국 문화재 지킴이 보고대회 등 다양한 문화재 애호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천태종 종의회가 총무원을 비롯한 중앙 종무기관과 각 산하기관에 2023년도 결산한 289억 3,100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천태종 제124차 정기종의회는 지난 22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2차 본회의를 속개해 중앙 종무기관과 각 산하기관에 2023년도 결산안을 이같이 심의 의결하고 정기회를 마쳤습니다. 천태종 일반 예산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액보다 21.9% 감소한 218억 7,580만 원이며 재단법인 대한불교 천태종의 세입세출 결산안은
예산액보다 14.9% 감소한 70억 5,530만 원으로 모두 합쳐 289억 3,100만 원입니다. 종의회 의장 세훈 스님은 더욱 정진해 대조사님의 새불교 운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종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동안 중단되어 온 대한불교진흥원의 다보법회가 광우 스님 초청 법문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 22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현대적 가치로 전하는 다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사로 나선 광우 스님은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건 큰 복이자 공덕이라며 부처님 가르침을 닦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알게 모르게 주변 일들이 편안해지며 결국 깨달음을 얻어 이 세상, 이 우주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우 스님은 BBS 라디오 프로그램 복 짓는 공덕 광우 자용입니다와 진흥원 유튜브 채널 헬로부다 TV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며 대중들에게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3월 2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